예상치 못한 대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 철근 콘크리트와 회색의 잔해들만이 남아있는 삶의 풍경은 우리를 심리적, 신체적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고립과 종말의 분위기는 영화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사람과 자연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고 이동에 제한이 생겨 각자의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존재 그리고 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의 저자인 미셸 르방 키엥은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얼마나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연의 존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가치를 되찾게 해주고 우리를 자신의 에너지로 채워주고 걱정과 내적 갈등을 잠시 중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감동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경탄과 감동을 줍니다. 멋진 일몰과 별이 촘촘히 박힌 밤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에서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연이라는 기쁨의 원천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가까운 사이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70%에 가까운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밀집 현상은 역사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 왔지만 200년 전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가 도시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3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에 익숙했던 내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인공적인 생활에 적응하기에 2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급격히 바뀌었지만 우리의 뇌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전히 뇌의 많은 부분이 푸르른 대평원을 달리던 수렵 채집인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심리적 만족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녹지가 많을수록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또한 거주지와 공원의 거리가 멀어지면 정신건강이 저하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뇌신경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잠깐씩 녹지대에 자주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도시에 사는 50여 명의 참가자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9번씩 자신의 기분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참가자가 낮 시간 동안 녹지대에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녹지 공간에 노출된 참가자의 행복감은 곧바로 상승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잠시나마 자연에 접촉함으로써 인간의 신체 기능의 재활성화 같은 혜택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 같은 인지적 혜택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증진되거나 우울증이 경감되는 심리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때 이로움이 가장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자연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 효과가 증폭되며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자연 속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산림욕하기, 바다와 마주하기, 물 위에 떠있기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연 중에서도 숲은 우리의 감각을 풍부하게 자극하는 자연 환경입니다. 신체 여러 감각은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유의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각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숲속 산책에서 후각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숲속 공기에 피톤치드라는 독특한 유기분자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냄새를 맡으면 뇌에서는 평온함을 느끼는 행복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같은 특정 나무들에서 내뿜는 향기가 인간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까지 완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후각과 감정 사이의 신경학적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피톤치드로 인한 자극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피톤치드라는 분자들이 우리의 아주 먼 조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림욕으로부터 우리는 인지 능력의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 활동은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며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정신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적 피로감을 느낀 후 15분만 지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150
2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쥐를 마우스로 최대한 빨리 클릭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중간에 주어진 45초간의 짧은 휴식 동안 한 집단은 녹지, 다른 집단은 시멘트 지붕 이미지를 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녹지를 관찰하는 학생들의 능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집중력 역시 높아졌고 다음 몇 분간의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집중시키는 능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과 접촉할 때 뇌에서 가동되는 원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간이 녹지에서 짤막한 휴식의 시간을 갖기만 한다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특정 뇌 회로는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단지 몇 초나 몇 분이라 할지라도 자연이 주는 효과를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도시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연과 완전히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시간만큼이나 긴 공생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시간은 우리의 수면, 식욕, 각성, 기분을 좌우해 왔고 이는 유전자에 있는 생체 시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식물, 동물, 별과 같은 자연의 일부를 보기만 해도 인간은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진동하고 떨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숙한 자연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증거입니다. 자연은 단순히 인간 밖에만 존재해 있지 않으며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연이 열정적인 소수에게만 할애된 독점적인 대상이거나 미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실 속의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녹지를 보기만 하거나 여유롭게 숲을 산책만 해도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연의 자연을 만나고 듣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는데 만족하는 대신 더욱 수용적인 방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색깔과 형태, 움직임, 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찰하거나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고 맛보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연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시간은 태양의 움직임보다도 스마트폰 알람 소리로 조절됩니다. 자연과의 내밀한 접촉과 멀어지는 디지털 기술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간의 터전에서 습과 들판은 사라지며 우리는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과의 만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차 감소하다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될 자연 경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